자, 벡터와 속도, 가속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일단은 벡터와 속도, 가속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여기 지금 적혀있는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거고요. 접선의 기울기와 벡터와의 관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속도 벡터겠지. 속도 벡터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만 이해하면 돼요, 사실. 가속도는 거의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와 속도 벡터의 관계,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 뭐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하는 게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더 공부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봐요. 속도 벡터랑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에서 뭘 공부할 거는 속도 벡터와 접선의 기울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하는 주제다. 접선의 기울기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접선의 기울기는 원래 dx분의 dy라는 것이 흔히 이어서 우리는 도함수라고 합니다. 진미의 점에서의 도함수값, 진미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이쁘게 쓰여서 dx, dy라고 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델타 x라고 쓰기도 합니다. x의 변화량이니까 x의 변화량 그리고 y의 변화량. 매우 좁은 x의 변화량이겠지? 여기서 이만큼 짧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게 순간 변화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순간 변화. 매우 짧게. 용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화율이라는 겁니다. 변화율. 그러니까 y라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y가 조금 변한다. x가 요점에서 아주 조금 움직일 때 바로 이웃한 점까지 움직일 때 y가 얼만큼 변하냐고 하면 y가 순간 변화율. 자, 여기까지 알고 있는 얘기야. 근데 알고 있다고 방심하는가 이제 힘든 거지.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라고 있잖아요. x에 대한 y의 변화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곡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곡선은 x에 따라서 y 값이 변해요. x가 1만큼 변할 때 y가 2만큼 변할 때 x가 1만큼 변할 때 y는 마이너스 2만큼 변할 수 있고 x가 뭐 3만큼 갈 때 y가 2만큼 변할 수도 있고 x가 변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y가 얼만큼 변하냐를 나타내는 비율이 기울기인가요? 비율. x가 한 칸 갈 때 y는 얼만큼 변하냐? 1.6칸 변하냐? x가 한 칸 갈 때 y는 3.5가 변하냐?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울기의 양입니다. 다시 한번. 얘를 좀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를 잘해야 돼.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녀석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다 까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것보다 맞는 말인데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비율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여기까지.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근데 이 곡선에 어떤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 뭐 이어서 그냥 팔일 수도 있고 뭐 쥐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원 트랙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시계 방향. 시간에 따라서 한 번 더.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럼 이 시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여기서 출발했다. T가 0초, T가 0초예요. T가 1초, 2초, 3초. 여기가 딱 3초랍니다. 3초. 3초인 지점이 있어요. 이 3초인 지점에서 이 사람의 곡선 모양이 원이니까 원이다라고 아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이 사람의 운동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할까? 운동 상태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운동 상태를 안다는 것은 그 녀석이 뭘 알아야 돼? 위치도 알아야 돼. 그리고 운동 방향도 알아야겠네. 운동 방향을 안다는 거는 그리고 속도도 알아야 돼. 필요하면 가속도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속도의 방향이나 가속도의 방향도 중요하겠죠. 이해되시나요?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표야. 그래서 이걸 대충 넘어가 버리고 그냥 나는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 암기해서 풀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개념이다. 이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이제 뭐 사실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점이 움직이는데 그 점이 움직여요. 이전까지 점이 움직이는 건 누구 때문에 움직였다고? x값에 따라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전에 있었어.
이전에였어요. x가 1일 때 얼마고 y가 1일 때 얼마고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점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점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번엔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발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시간에 따라 변수가 누구지? 변수가 t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꼭 t는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건 시간이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 점의 무엇을 위치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위치라는 녀석을 파악하려면 위치 벡터가 좋겠네. 그리고 위치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x 성분과 y 성분으로 표현하죠. 그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시간에 따라 움직인다. t에 따라 움직이는데 x라는 녀석은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우리는 걔를 뭐 사인, 코사인 할까요? 코사인 t, y는 뭐 사인 t 이렇게 해봅시다.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렇게 보면 시간이 1초일 때, 뭐 시간이 파이 초일 때, 시간이 2분의 파이 초일 때 각각의 위치를 결정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시간이 얼마였어? 3초였다. 네, 최초로 여기가 0이었고요. 여기가 뭐 3초였다. t가 3일. 그럼 t가 3일 때 위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ft, gt가 되겠다. 이해되시나? 무슨 말인지? x의 위치가 어떤 시간에 대한 식이란 말이야. 그럼 그 시간에 대한 식을 집어넣으면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도 움직일 거야. 무슨 말이냐면 t가 3초일 때 x축 방향으로 어떤 물체가 이 녀석의 위치 벡터가 어떨 때는 여기 있다가 x는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위치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움직이니까 파리가 움직이는 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세로 방향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t가 뭐 3일 때 그 위치가 x 성분의 위치가 여기고 y 성분의 위치가 여기였다면 당연히 3초일 때 이 지점에 위치하지 않겠냐라는 걸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초반에 하는 게. 다시. 시간에 따라 움직인다. 그럼 시간이 변수야. 그죠? 누가? x의 위치도 y의 위치도. 그래서 x의 위치와 y의 위치를 각각 우리가 뭐 편의상 ft 얘를 gt라고 한다면 뭘 할 수 있죠? 이 점의 위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ft, gt라고 할 수 있다. 그지? 자, 그래서 물체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뭐가 변한다? 위치가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위치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를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꽤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1부는 공부하면서 나중에는 요걸 꼭 가지고 계시고요. 한번 설명하세요. 개념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거 들어보자. 자, 그러면 다음 거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녀석이 지금 3초였잖아. 여기 3초. t가 3초일 때 위치가 여기에. t가 3초일 때 위치. 근데 이 위치에서 속도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속도는 어떻게 되는데? 그럼 속도는 뭐냐면 정의가 뭐지? 속도의 정의가. 시간으로 위치를 나눈 거잖아요. 시간으로 위치를. 이걸 이쁘게 말하면 어떻게 되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오늘 계속 변화율 이렇게 표현했을 때,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변한대. 그러면 요 t는 3초랑 t는 3점 얼마면 바로 직전 점, 바로 다음 점이죠. 바로 다음 점. 잘 안 보이다. 요거 바로 다음 점.
요 바로 다음 점까지 가는 순간에 빨간 점에서 초록색 점으로 가는 순간에 빨간 점에서 초록색 점으로 가는 순간에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빨간색 점에서 초록색 점으로 바뀐다면은 X 성분도 요만큼 바뀌고 Y 성분도 요만큼 변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시 한번 더. 빨간색 녀석의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X 위치가. X 성분 위치가. 근데 초록색 녀석의 위치는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차이가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잖아요. 지금 위치는 양으로 변했네요. 그지? 양수값으로 변했죠. 그 다음에 Y 성분, 위치의 Y 성분은 빨간색일 때 여기 어딘가 있었어요. 근데 초록색 점, 바로 다음 점에서 위치는 이만큼이니까 빨간색에서 초록색 쪽으로는 위치가 이만큼 변했네, 감소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시간에 대한 순간, t가 3초인 순간에서의 변화율이죠. 위치의 변화율. 그럼 이 X 성분과 Y 성분의 위치의 변화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X의 변화량, 델타 X가 이제는 뭐라고 하는 거야? 혹시 왜 이렇게 쓰냐? 이 변화 녀석이 뭐가 되지? 이제? 말해줘야 되는데? T에 대한 X 성분의 변화량. 변화율이죠. 네, 변화율. 정확히는 속도의 X 성분이겠지? 델타 Y라는 녀석도 정의가 이제 T에 대한 속도의 Y 성분의 변화율이에요. 위치의 변화율. Y 위치의 변화율. 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중요한 거니까. T가 3초일 때 점에서 T가 3초인 지점에서 말이야. T가 3초인 지점에서 그 바로 다음 점까지의 X 성분의 위치의 변화율과 Y 성분의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면은 결국 X 속도, 어디? 속도가 되겠지, 얘가? 그러면 Y 속도가 되겠다. 그러면 이 녀석이 뭐야? 속도의 X 성분, 이 녀석이 속도의 Y 성분. 그럼 이 속도를 보면 결국 속도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야. 결국 이 물체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물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속도가 X 성분 이만큼이고 Y 성분 이만큼이고 이걸 합벡터를 구하면 결국 그 속도 벡터 나올 거야. X 성분과 Y 성분을 합벡터 구하면 결국 그 벡터의 성분이 나올 거야. 속도 벡터, 방향.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 원래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녀석과 속도 벡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자고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접선의 기울기는 원래 델타 x분의 델타 y였는데 dx분의 dy였는데 이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속도에서는 누구가 변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수기 때문에 얘를 델타 x 델타 y가 아니라 dt 묶고 dt분의 dx dt분의 dy 이게 뭐예요? 이쁜 말로 속도 벡터의 x성 이 녀석은 속도 벡터의 y성 속도 벡터의 x성분과 속도 벡터의 y성분이 결국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 속도 벡터가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직선,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뭐가 되는 거야?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방향 벡터.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벡터. 이 방향, 빨간색.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벡터. 빨간색,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벡터가 크기는 이만큼이고, 크기는 각각 이만큼이면서, 기울기가 얼마이면서, 방향은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 됐나요? 자,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원운동. 원운동의 운동 방향이 어디다?
그 원의 접선 방향이다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봤더니 접선 방향이 된 것뿐이야. 여기에서 운동 방향이 어디? 접선 방향. 여기서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 여기서 운동 방향도 접선 방향이다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X 성분과 Y 성분을 구했더니 이 접선의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방향 벡터다, 속도가. 됐나? 자, 그걸 좀 더 일반화 시켜볼까요? 이번에는 곡선이 하나 있는데, 곡선이 뭐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럼 여기 이 곡선에서 이 점, 여기 점이 하나 있어. 그 바로 다음 점까지의 속도 벡터가 1,2다.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x가 1만큼 속도 성분이 변할 때 y가 2만큼 속도 성분이 변하니까 얘는 요렇게 지나가겠지라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야. 그런 거야. 네? 그런 거. A선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2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벡터로 표현하면 뭐가 좋은 거야? 뭐가 좋아? 벡터로 표현하면 그냥 방향도 똑같고 저건 기울기 알아도 방향이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녀석의 방향은 분명히 이 방향인데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우린 그냥 점이 움직이면 X축, Y축으로 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요. 이 녀석이 천천히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빨리 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녀석의 속도가 다르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기울기만 가지고는 절대 못 구하겠지.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열심히 구해봤자 못 구해. 그 크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어서 속도 벡터의 X성분과 속도 벡터의 Y성분으로 구한 속도 벡터가 있어요. 네, 속도 벡터. 이 속도 벡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 속도 벡터의 제곱, 성분의 제곱에다가 루트시면 크게 나오잖아. 이 녀석의 빠르기를 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방향과 상관없이 크기를 구할 수 있어. 얘가 얼마만한 세기로 얼마만한 빠르기로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는 걸 알 수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차이점과 공통점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오늘 우리는 시간에 따라 물체가 시간에 따라 움직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공부하는 겁니다. 물체가 시간에 따라 움직이면은 위치가 변하는데 그 위치를 우리는 이제 벡터로 표현해서 위치 벡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그 위치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위치 벡터를 미분하는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그 변화율,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보면 그래서 결국 속도 벡터가 됩니다. 라는 여기까지? 자, 그럼 속도 벡터를 조금 더 다뤄보자. 우리가 오늘 속도 벡터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속도 벡터의 X성분과 Y성분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여기를 우리 구했죠. 구해볼 수 있다. 그지? 어떻게 구하지? Vx, Vy를 보면 결국 이 녀석이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은 방향 벡터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접선이 나아가는 방향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녀석의 크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속력까지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자. 어떤 위치 벡터가 ft, gt가 있어요. 여기서 의미는 시간에 대한 어떤 위치가 각각 변한다. 이 녀석을 미분하면 f't, 이 녀석이 뭐지? 속도의 X성분, 그렇죠? 그 다음에 g't, 속도의 Y성분을 가지고 있는 속도 벡터가 나오고 이 속도 벡터의 의미가 지금 방향 벡터일 수 있다. 이 접선의 기울기를 어떤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크기, 어디에? f't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을 이용해서 루트를 씌우면 우리는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네? 그럼 조금 더 의미있게 공부를 하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점P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P하고 여기 뭐 A 할까요?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A 벡터의 위치가 뭐 얼마 있을 거예요. 별 콤마 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 네모 콤마 세모라고 이렇게 돼요. 위치가. 그러면 파란색 점에서 초록색 점으로 어쨌든 그 점으로 움직이면 위치가 이만큼 변했지. X성분 그리고 Y성분이 이만큼 변했지. 그러면 X성분과 Y성분이 이만큼 변했으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평균 변화율의 점. 변화율의 점. X가 성분이 이만큼 변할 동안 Y 성분이 이만큼 변했어. 누구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그렇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 녀석을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평균 속도. 평균 속도의 정의가 뭐지?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얼만큼 변화했냐요. 왜 자꾸 시간인데 왜 dx, dy가 되는가?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원래는 분명히 변화율은 dx분의 dy가 맞아요. 그런데 이 x가 y가 누구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t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걔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뿐에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로 나타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려나? 이렇게는 옛날에 했던 거야. dt분의 dx, dt분의 dy로도 상관없다. 이게 뭐 매개 변수 미분법에서 배운 거잖아요. 이걸 이제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벡터에다가 매개 변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하자.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매우 짧은 두 점이 있어요. 파란색 점과 청록색 점이랄까요? 청록색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이 점에서 바로 다음 점까지 위치가 얼만큼 변했어요. 이게 위치의 변화율이죠.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 이거 뭐라고 그러지? 속도. 근데 얘는 x가 변했으니까 x 속도. 그래서 얘는 vx. 네. 파란색 점에서 초록색 점, 청록색 점을 변할 때 그만큼 변했네, 위치가. 올라갔네, 그죠? 그거를 우리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y 성분의 변화율이니까 얘를 우리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에서 v인데 이게 y값이니까 vy라고 부르죠. 그럼 이게 매우 짧은 순간에 vx, vy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고? 순간 변화. 이걸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순간 속도라고. 순간 속도. 아주 짧은 순간에 속도의 변화,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이 벡터가 뭐가 된가요? 잘 한번 보죠.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이 벡터가 결국 뭐가 되는 거지? 속도 벡터가 되고 이 속도 벡터를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해낼 수 있다고요? 이 접선, 이 점을 지나는 어디가 있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방향 벡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속도 벡터를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는 할 수 없는 짓이 있었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는 못 구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녀석의 크기에다가 제곱을 해서 이 녀석의 속력을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 이 녀석의 속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접분의 의미를 공부해 볼게요. 잘 들어야 돼. 알죠? 잘 들어봐야 돼. 여기서 한번 해보자. 잘해보면 이거.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어요. 이 생긴 곡선에서 우리가 위치를 아무데나 하나 잡아볼까요? 자,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을 빨간색으로 한번 이쯤 잡아볼까? 여기까지. 자,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 그러면 X 성분도 따로 움직일 거고 Y 성분도 따로 움직일 거예요. 얘는 뭐 X 성분이 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Y 성분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X 성분과 Y 성분은 뭐냐면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서 뭐 산을 타고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위치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 곡선의 길이를 보세요. 이동거. 실제 이동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핵심. 이거 실제 이동 거리를 설명해 볼게요. 속도를 녀석을 접근하면, 물론 시간은 접근하겠죠. 이 속도가 시간의 단식이니까 뭐가 될까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속도를 접근하는 위치를 미분하면, 물론 TS 미분하면 뭐가 나오고, 위치의 변화율이 나. 접근하면 변화량이 나. 미분하면 변화율이 나. 다시 한번. 접근하면 변화량이 나. 접근하면 양이 나와야지. 넓이가 나오고 부피가 나오고 양이 나와야지. 위치를 미분하면 변화율이 나.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파란색 점에서 빨간색 점까지의 모든 녀석의 속력의 적분은 뭐가 될까요? 속력은 원래 정의가 뭐지? 시간분의 거리는. 얘를 적분해.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그러면 거리의 변화량이 나와. 거리의 변화량이니까 어려운 말로 뭐라고요? 이동 거리가 되겠어요. 파란색 점에서 빨간색 점까지의 이동 거리를, 이 길이를 보시죠? 이 길이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의 속도를 접근한 것은 이 위치가 얼마큼 변했냐를 물어보고, 위치가 얼마큼 변했냐를 물어보고, 무슨 말이냐? 파란색 점에서 빨간색 점까지 위치의 변화량 적분을 하면 이렇게, 이 속도 벡터에서 여기까지 양이랑,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변했잖아. 위치가. 그래서 결국 뭐가 돼? 이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이 쭉 이어져 있는 이만큼이 뭐가 돼요? 위치의 변화량이 돼. 이만큼 변했다. 위치는 처음과 나중을 보니까 올라갔다. 노란색 점으로 이만큼 변했고 빨간색 점으로 이만큼 변하는 만큼 위치가 변했다. 즉 초록색 방향으로 위치가 변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위치는 이렇게 쓰는 건데, 위치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리를 보고 싶습니다. 여기 순간에 이 거리를 다 더하고 싶어요. 그때 이용하는 게 순간속도. 자, 순간속도. 아까 다시 한번 끄집어내보자. 순간속도. 순간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되지? Vx, Vy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우측식은 뭐가 나오냐고? 그렇지. 얘가 속력이죠. 속력을 적분한다. 속력을 시간에 적분하면 뭐가 나오지? 시간분의 거리를 적분하니까 거리의 변화량.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순간속도. 설명 잘 들어야 돼, 이거. 이제 설명 잘 들어야 돼. 파란색 점에서의 순간속도.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 뭘 구할 수 있죠? 요만큼의 길이, 짝대기의 길이, 속력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요 바로 다음 점에서부터 x 성분과 y 성분의 속도를 구하면 요 짝대기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짝대기 길이가 매우 짧은 점이야. 요렇게 되고 여긴 거의 속도가 변함없네요. 짝대기 길이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 변할 때 요만큼 변하니까 요렇게다. 여기 요만큼 변할 때 요만큼 변하니까 요렇게다. 여기 요렇게 되고 이렇게 계속 매우 짧은 구간을 계속 쪼개서 이 수많은 속도들을 속력을 내는데 짝대기 길이요. 속도의 벡터의 크기 속력을 계속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 속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지? 속력의 크기가 보시나? 이거잖아. 속력의 크기가 첫 번째 녀석이 속력의 크기 요거죠.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속력, 네 번째 속력, 다섯 번째 속력, 여섯 번째 속력,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14번째, 15번째, 그럼 이걸 다 분홍색을 쫙 다 더해서 뭐가 나와요?
이 짝대기 길이가 똑같게. 아주 짧은 순간순간에 짝대기 길이를 계속 더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다? 속력을 접분하면 뭐가 된다고? 이동 거리가 된다. 실제 이동 거리가 된다. 속도를 접분하면 뭐가 나와요?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요.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변위라고 해요. 위치가 변화했다고 해서 변. 그러면 가속도를 접분하면 뭐가 나올까? 가속도의 정의가 뭐죠?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얘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속도 변화량. 다시 한 번요. 미분을 하면 율이 나오고 접분을 하면 양이 나옵니다. 그 변수의 변화율, 그 변수의 변화량. 이게 속도면은 속도의 변화율, 이게 속도면 속도의 변화율, 이게 위치면 위치의 변화율, 이게 위치면 위치의 변화량. 물론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주제가 뭐냐면 여기 주제는 여기 속도란 녀석이 원래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란 녀석을 가지고 그 물체의 방향 벡터를 제시할 수 있고 그 방향 벡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속도 벡터의 크기가 결국 속력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없지만 속력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우수한 점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벡터로 표현하니까 훨씬 더 좋아지더라는 거죠. 벡터로 표현하니까 훨씬 더 좋아지더라. 빠르기를 구할 수 있고 얼마나 세게로 나가는지를 우리 실제로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속력을 알므로써 적분의 의미를 생각해서 어떻게 된 거죠? 속력에 다른 말로는 속도의 크기에 적분을 하면 뭘 구할 수 있다고? 실제 이동 거리가 얼마인지도 구해낼 수 있더라는 거죠. 이 곡선의 길이를 쭉 구해낼 수 있더라. 얼마나 변했는지,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 알 수 있고, 위치가 얼만큼 변화했는지 변화율도 구할 수 있고, 위치가 얼만큼 변화했는지 변화량도 구할 수 있고, 실제 이동 거리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고, 속력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고,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주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